에어비앤비 오픈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웬걸 뭐 월세 관리비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막 오히려 손해볼 지경이다, 이런 분들도 요새 종종 보이더라고요. 아니면 돈은 좀 되는데 뭐 진상 손님 때문에 힘들고 청소하느라고 힘들고 막 그렇다고 보니까 내 숙소가 막 300만원 400만원 나오면 모르겠는데 순이익이 막 50만원 막 요 정도 남아. 이러면은 이제 지치는 거죠. 그만두고 싶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더란 겁니다. 실제로 저도 3년 동안 뭐 에어비앤비를 비롯해 파티룸, 단기임대 다양한 것들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기에 지금은 에어비앤비 2개에서 월 매출을 뭐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 꾸준히 내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실패와 성공을 하면서 느낀, 다시 에어비앤비 시작한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실수 3가지를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에어비앤비 오픈하려면은 일단 뭐 보증금도 한 2000에서 3000만원 필요하죠. 인테리어 투자비도 뭐 300에서 많으면 1000만원까지도 들죠. 게다가 물건 찾는데 몇 달, 인테리어 하고 수리하는데 한 달, 이 동안 막 개고생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정말 많은 품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낭비를 없도록 저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오늘 영상 찍어봤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뭐냐, 오픈을 위한 오픈을 하지 마라. 이제 내가 뭐 수강생분들 뭐 아니면 제 지인들 보면은 에어비앤비를 너무 하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매물이야.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입지가 안 좋아. 사실 에어비앤비는 입지가 70%거든요 입지가 70%인데 이 입지가 좀 안 좋아. 아니면은 월세가 뭐 터무니없이 비싸. 아니면은 이제 이웃이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아. 뭐 이러한 다양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힘들게 얻은 매물이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를 창업하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이거 덜컥 계약해버리고 싶다, 계약해가지고서는 그냥 오픈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목표가 뭔가요? 에어비앤비를 오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에어비앤비를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돈 버는 거잖아요, 돈. 여러분, 제가 에어비앤비를 초보자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좋은 장소에 오픈을 하면은 돈을 무조건 벌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한다, 뭐 물건을 판다라고 했을 때는 필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로 상품이 필요하죠. 상품. 팔 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이 상품을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를. 그게 뭐예요? 마케팅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상품을 또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잘 팔리는 상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망하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잘 팔리는 상품을 못 찾아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요걸 안경을 노란 안경테의 안경이 잘 팔릴 줄 알았어. 근데 노란 안경테 안경이 사실 안 잘 팔리네? 그래서 망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잘 못 만들어요. 노란 안경테의 안경 자체는 잘 팔리는 상품이 맞아. 근데 내가 이 안경테를 공장을 잘못 골라가지고 제대로 못 만들었어. 그래서 품질이 안 좋거나 디자인이 안 좋아.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제품도 진짜 잘 팔리는 상품 찾았고 잘 만들었는데 홍보가 안 됐어. 마케팅이 안 됐어.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이 3개가 다 아니에요. 자, 잘 팔리는 상품, 우리가 뭐가 잘 팔리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 에어비앤비는 입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 어떤 입지에서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지를 다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자세하게 어떻게 분석하는지 무료 강의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이 상품을 만드는 게 쉬워요, 에어비앤비는. 왜냐면은 그냥 자취방만 꾸며본 경험이 있으면 집을 그럭저럭 우리가 살 수 있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막 우리가 무슨 호텔방을 지금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히 살만하고 적당히 예쁘고 적당히 감성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만들기가 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어비앤비를 홍보하고 마케팅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원래는 사업을 하려면은 막 여러 가지 막 뭐 네이버에다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막 인스타그램 광고를 돌리고 막 이런 되게 복잡한 걸 배워야 되는데, 에어비앤비는 그냥 에어비앤비 사이트에다가만 올리면 홍보가 다 알아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3가지 부분에서 있어서 정말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창업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근간에는 뭐가 있어요? 사실 근간에는 이제 창업하기 힘드니까, 창업이 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공급이 적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에어비앤비가 창업에만 성공하면은 돈 벌기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잘 팔리는 상품이 에어비앤비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석을 했을 때 잘 팔리는 지역, 아니면 내가 분석을 했을 때 수요가 있을 만한 지역, 수요에 비해서 경쟁이 적은 지역, 아니면 수요가 많은 지역, 이런 거를 분석해가지고서는 그쪽에다가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냥 워낙에 창업하기 힘들다 보니까 에어비앤비 집주인이 허락만 해주겠다고 하면은 여기다 그냥 창업할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이제 워낙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2호점을 할 때 그랬어요. 1호점은 운 좋게 제가 좀 찾았는데 2호점은 진짜 거의 한 4달에서 6달 정도를 계속 찾아다녔는데도 물건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물건을 봤는데 입지는 너무 좋아요. 역에서 5분 거리고 외국인들도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입지도 괜찮고 물건도 괜찮고 월세도 괜찮은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 그럼 이게 손님들이 여기서 숙박을 해야 되는데 밖에 화장실이 있으면은 불편하지 않을까? 막 샤워 같은 거 하려면 옷을 들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 계약을 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창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결국에는 계약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제가 어머니랑 같이 창업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던 거라서 어머니랑도 의논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데 굳이 왜 하냐고. 이상한 데다가 해가지고 돈 쓰고 시간 쓰는 일 그냥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이 정답인 거예요. 내가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 벌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애매하고, 괜히 시작하면은 나는 시간대로 들이고 돈은 돈대로 쓰는데 그런 걸 내가 굳이 왜 하지?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매물을 보냈죠. 그리고 한 2달 정도 더 찾다가 결국에는 지금의 2호점, 저한테 월 매출을 한 500에서 600만 원 사이 안겨주는 2호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픈을 위한 오픈하지 마세요. 오픈을 위한 오픈하지 마시고, 우리가 핵심은 뭐다? 돈 버는 거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원래 창업이 힘들어요. 창업이 힘드니까 창업을 했을 때 잘 팔리고 홍보하기도 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만, 저도 왜냐면 똑같았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창업을 위한 창업을 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잘 팔리는가, 어떤 입지가, 어떤 지역이 잘 팔리는가, 그리고 내가 이 지역을 잘 분석해서 이 경쟁자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신 다음에 이 조건에 맞을 때 창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잘 팔리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 이런 게 궁금하시면 이제 제가 전에 찍어둔 무료 강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가 다시 하지 않을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투잡이 줄이기. 제가 처음 숙소, 특히 1호점을 할 때는 이 1호점에 나의 모든 로망을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시간도 많이 넣었죠. 셀프 인테리어도 많이 했고 내 돈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투자비가 거의 한 2천만 원 넘게 나왔어요. 한 2,3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나 다행히도 장사가 잘 됐어요. 장사가 잘 돼서 이렇게 봤는데, 보다 보니까 제가 이 투자비를 그래서 한 얼마 만에 회수가 됐냐면 8개월 만에 투자비가 회수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진짜 장사가 잘 되는 완전 A급 지역의 A급 매물이었는데도 투자비 회수에 8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2,300만 원 회수하는데. 근데 요새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무슨 투자비를 막 3천에서 5천만 원까지 막 쓰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하는데. 남의 집인데. 이랬다가 막말로 2년 계약을 했다고 쳐요. 2년 계약. 지금 제가 A급 지역에서 2,300만 원 회수하는데도 8개월이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뭐 똑같은 A급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5천만 원 회수하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16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16개월. 그러면은 16개월이 걸린다고 치면은 이게 2년 계약이면 24개월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16개월 동안에는 그냥 집주인 좋은 일만 시켜주고 집주인 집만 예쁘게 꾸며준 거고, 나머지 8개월만 순이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동안에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과 고생과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수지타산이 정말 안 맞는 거고, 2년 뒤에 뭐 다행히도 재계약이나 연장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집주인이 갑자기 나 여기 들어와서 살래요, 나가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물론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긴 해요. 많지 않긴 한데 진짜 우리가 막 돈을 막 5천만 원 발라놨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집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투자비를 쓸데없이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에어비앤비 투자비를 가능한 줄이라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500만 원 이내,
아니면은 좀 많이 써도 진짜 장사 잘 되는 지역도 1000만 원 정도로만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만 이 투자비를 줄일 때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무작정 투자비를 줄이겠다고 모든 소품들을 막 당근해서 사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저렴한 소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그냥 신품으로 사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청소기를 산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숙소에다 청소기 비치해 놔야 되잖아요. 청소기를 신품으로 사면은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적당히 쓸만한 유선 청소기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당근에서 산다, 그러면은 물론 좀 더 싸게 사겠죠. 한 1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사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이런 시간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전혀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비를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능하면은 큼직한 것도 있죠. 뭐 침대 프레임도 있고 매트리스도 있죠. 매트리스, 아니면 냉장고, 뭐 세탁기, TV, 뭐 소파, 좀 큰 거를 놓는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비싼 가구들 있죠. 비싸고 굵직굵직한 가구들은 당근으로 사는 게 좋아요. 당근으로 살 때 가능하면은 운송하는 날짜를 다 하루로 맞춰가지고서는 용달 비용을 줄이면 더더욱 좋겠죠. 근데 막 이렇게 뭐 핸드소프, 막 청소기, 막 다리미, 이런 것들, 뭐 전자레인지, 이런 거는 그냥 웬만하면 신품으로 사세요. 이거를 당근으로 사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최대한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시간이 많고 여유롭고 투자비 최소화하고 싶으면은 모든 걸 다 당근으로 사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좀 시간이 부족하다, 뭐 특히 뭐 직장인에서 부업으로 한다, 이런 분들은 이런 굵직굵직한 것만 중고로 사시고 나머지는 그냥 신품으로 사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저는 자동화를 빠르게 할 것 같아요. 청소 자동화를. 제가 처음에 에어비앤비 할 때는 청소를 제가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당연히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말에는 무조건 제가 가가지고선 직접 청소를 했고요. 평일에도 만약에 뭐 손님이 퇴실하고 하루 공실이다, 그래서 내가 퇴근하고 청소하러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가서 청소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땐 제가 그게 돈 버는 일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청소비를 한번 맡기면은 뭐 적으면 3만 원에서 많으면 6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돈을 내가 직접 가가지고서는 청소를 하니까 시급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한 1만 원, 2만 원 나오고 내가 돈 버는 거 아닌가, 이것도 이래가지고선 청소 다 직접 했었는데요. 이게 돈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돈 버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청소하고 시간 쓸 시간에 임장을 가서 2호점을 찾는 게, 2호점 할 만한 매물을 찾는 게 더 진짜 돈 버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 청소비가 너무 아까워가지고서는 청소를 본인이 직접 하시고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아니면 또 이런 분들이 있어. 내가 남한테 맡기려고 하니까 불안해. 왜냐면은 솔직히 집주인이 하는 것만큼 청소 알바분이 똑같은 퀄리티로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맡기니까 불안해, 이래가지고서는 청소를 그냥 계속 자기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비추천합니다. 제가 이거를 거의 1년 동안 일했어요. 1년 동안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다 청소 알바로 자동화를 시켰고, 지금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약간 관리를 해주시고 있고, 청소는 청소 알바분들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단도리로 이렇게 숙소 관리나 이런 거는 저희 어머니가 또 해주시고 있어가지고서는 제가 거의 숙소에 뭐 가봤자 많아봤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화를 반드시 하셔라. 그리고 자동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청소 프로세스가 정확히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소를 어떤 순서로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때 어떤 걸 체크를 해라, 이런 게 제대로 정립이 돼 있고, 이거를 알바생분들한테 줘야지 청소 퀄리티가 그나마 나와요. 만약에 그냥 알바분한테 그냥 적당히 청소 잘해주세요 이러면은 진짜 대충 하고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소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청소 순서죠.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매트리스 커버랑 이불 커버랑 베개 커버 다 벗겨가지고 우선 세탁기부터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먼지를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바닥을 쓸고 닦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 화장실을 뭐 배수구 청소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 프로세스가 제대로 돼 있고 이걸 지시를 하면은 알바생분들이 그래도 그에 맞춰서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청소 프로세스도 다 예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하셔가지고서는 해보면은 좋아요. 두 번째로 이제 한 번에 좋은 알바를 뽑겠다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좀 선천적으로 좀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선천적으로 약간 좀 덜렁대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바생분들도 사실은 이 조율의 과정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맡겨봐요. 맡겨보고
이제 그 알바분이 처음 청소를 했을 때에는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청소 검토를 해보든가, 아니면은 이제 당시 입실하는 손님이 있잖아요. 입실하는 손님한테 이번에 청소 새로 하시는 분이 하셔가지고서는 혹시나 청소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꼭 말씀드려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좀 불편함 없게 도와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손님이 나 대신에 청소 체크를 해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청소 체크를 꼭 하셔가지고서는 이걸 통해서 이 알바분을 계속 쓸지, 아니면은 이 알바분을 좀 그만 쓰고 다른 분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지, 새로 찾아야 될지, 이거를 좀 가늠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퀄리티를 좀 내려놓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청소를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알바분을 쓰면은 아무리 꼼꼼한 분을 해도 한 10중 8 정도는, 한 10번 중 8번 정도는 보통 나보다 조금, 내가 직접 청소한 것보다 조금 낮은 퀄리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감수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감수하지 못하면 평생 본인이 직접 청소하게 돼요. 지금 이 알바분이 내가 생각하는 100점 만점 중에 한 80점을 하고 있어 라고 해도 내가 조금씩 이분이랑 협의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한 90점 정도까지 끌어올리자,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이분은 진짜 기본도 안 돼 있다, 이분은 100점 만점에 한 뭐 50점, 60점, 70점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은 그런 분이랑은 과감하게 이제 다른 새로운 알바분을 구하시는 걸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에어비앤비를 하고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느꼈던, 다시 시작한다면 절대 안 할 실수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내용 한번 정리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오픈을 위한 오픈을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숙소를 잘 분석을 해봐서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여기는 괜찮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숙소를 계약을 해야지, 뭔가 돈 안 벌릴 것 같은데, 아니면 월세가 너무 말도 안 되고 높은데 근데 그래도 나 너무 힘드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계약해버리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러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겠어요? 이 숙소가 돈을 벌지 안 벌지를 여러분이 보자마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기르려면은 그냥 무료 강의 한번 봐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투자비를 너무 많이 쓰지 마라. 내가 이거 그냥 집주인 좋은 일 시켜줄 수가 있다. 내가 가능하면은 투자비를 한 500만 원 이하로, 아무리 장사 잘 되는 숙소도 가능하면 1000만 원 이하로 끊으려고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화를 빨리 해라. 이거 청소비 아끼겠다고 직접 청소하는 게 돈 아끼는 게 아니다. 그 시간에 2호점을 임장 다니는 게 훨씬 더 돈 버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뭔가 사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뭐 에어비앤비 처음 시작할 때,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부업들을 시작할 때, 이럴 때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가지고 되게 조급해졌던 적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조급하다 보니까 내 마음도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리고 심지어 잘 성과도 안 나와요. 왜냐면 원래 우리가 막 급하게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막 급하게 가다 보면 막 어디다 부딪히고 막 자꾸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넘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디 당연히 그 조급해지는 마음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좀 더 여유롭게, 어차피 내가 지금 에어비앤비 임장 다니면서 뭐 잃을 게 없잖아요. 뭐 돈이 든 것도 아니고, 남들은 막 무슨 사업하는데 막 5천만 원 1억 써가지고서는 이미 돈이 들어가가지고서는 막 이거 망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 하지만, 나는 에어비앤비 임장만 다녀가지고서는 이걸로 뭐 돈이 드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망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롭게 그냥 즐기세요, 이 상황을. 나는 지금 남들은 창업해서 1억 쓴 다음에야 여기서 망할지 장사가 잘 될지 전전긍긍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나는 내 돈 쓰기 전에도 이게 망할지 안 망할지를 대충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 돈과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좀 임장을 다니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외에도 좀 더 이 에어비앤비 창업과 관련해서 정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제가 이 고정 댓글에다가 1시간짜리 무료 강의 있어요. 이 무료 강의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돈 되는 매물을 파악할 수 있는지, 이 매물이 돈이 잘 벌릴지 돈이 안 벌릴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2개의 투자비도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이거 이외에도 제가 에어비앤비 혹은 뭐 부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요. 이 제 영상을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